반년만, 딱 반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런던 공항의 출국장.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걱정기 가득한 얼굴의 여성.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엘리자베스라고 해요. 저는 런던에서 알아주는 명문 학교들을 걸쳐 소호의 한 금융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연기분이 별로였어요. 출근길에 산 커피는 미지근했고 지하철은 역시나 또 지연됐어요.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요. 런던에서 대중교통이 시간을 딱 맞춰 오는 날이 더 드물걸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밀려들었고 저도 겨우 몸을 밀어 넣었어요. 딱 출근길다운 풍경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도 못 앉고 상사인 리처드가 절 불렀어요. 엘리자베스,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겠구나 싶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리처드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리처드는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한국 지사에서 근무해줬으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그래, 한국. 서울 지사에서 너를 필요로 해. 잠깐만요. 한국이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었어요. 리처드, 농담이시죠? 한국이라니요? 갑자기 왜?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에요?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특히 한국은 IT랑 금융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 중이야. 내가 거기서 경험을 쌓고 오면 회사에도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죄송한데요. 전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거긴 영어도 잘 안 통할 거고 문화도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직장 문화 하루 종일 일만 한다면서요? 리처드는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야. 6개월이면 길지도 않잖아.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요, 전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커리어를 여기서, 런던에서 쌓아왔잖아요.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뇨? 리처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선택이긴 한데 이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이야.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왜 하필 나냐는 생각이 더 컸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아시아라니. 저는 그쪽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나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뭐라고? 한국? 엄마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너 제정신이니? 거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너 한국말도 못하잖아. 그리고 한국 직장 문화가 얼마나 빡빡한데. 거기서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거절했어요. 잘했어, 엘리. 넌 런던에서 일해야지. 그때 친구 루카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엘리, 한국 간다는 거 진짜야? 미쳤어?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상사 리처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저한테 떠넘긴 골칫덩이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리처드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근데 딱 6개월 만이에요.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결정이야, 엘리. 기대할게.
근데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시작됐어요. 사실 처음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걸 수락했지?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6개월을 보내야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는데 생각보다 줄이 빨리 줄어들었어요. 몇 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됐죠. 여권 보여주세요. 저는 여권을 건넸고 심사관은 모니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곧 도장을 찍어줬어요.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이게 끝인 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심사관이 대뜸 방문 목적이 뭐죠? 얼마나 있을 건가요? 그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 취조하듯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네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물론 공항 하나만 보고 한국을 판단할 순 없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자 회사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엘리자베스 씨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기사가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첫 한국 방문이세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 위로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미래 도시 같은 풍경이었죠.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10시간 이상의 비행으로 몸이 녹초가 됐지만 배가 고팠어요. 근처에서 간단히 샐러드라도 먹으려고 나섰는데 회사 동료 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엘리, 드디어 오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뭐 간단히 먹을 만한 곳 있을까요? 지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식부터 시작해야죠. 속으로 살짝 한숨을 쉬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다들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저는 영국에서도 싱겁게 먹는 편이라 강한 양념이 걱정됐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지수 씨가 메뉴판을 내밀었어요. 된장찌개 드셔보셨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요. 맛이 세지 않아요? 전혀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에요. 반신반의하면서 주문을 맡겼어요. 곧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나왔어요. 작은 반찬들도 가득 차려졌고요. 지수 씨는 저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었어요. 걱정과 달리 음식은 의외로 맛있었어요. 어때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지수 씨가 웃으며 밥을 떠먹었어요. 다행이에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면 앞으로 생활하기 훨씬 편할 거예요. 밥을 먹으며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장시간 노동과 회식 문화였거든요. 여기선 정말 회사 사람들이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해요? 지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다들 저녁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바쁠 때는 야근도 하지만 웬만하면 일찍 끝내려고 해요. 그럼 술자리 문화는요? 예전보다 덜해졌어요. 술을 안 마셔도 괜찮고 강요하는 분위기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살짝 안도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주변을 둘러봤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그런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런던이었다면 가로등이 부족한 곳은 어두컴컴하고 늦은 밤 거리를 걸으면 어디선가 소매치기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을 거예요. 저는 무심코 가방을 더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고 가게들도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심지어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라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어요. 이때부터 조금씩 한국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다들 환영 인사를 건네줬어요. 다들 친절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엘리, 점심 먹으러 가실래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인 직원이었어요. 아, 네. 그런데 한국은 점심시간에 다 같이 가야 하는 문화가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팀 단위로 함께 가요. 혼자 먹어도 되지만 아직은 이 주변이 낯설 테니까 다 같이 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은 익숙한 듯 테이블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찍고 각자 주문을 넣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한국 식당들은 이렇게 QR코드로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 직접 주문하는 곳이 많아요. 계산도 미리 할 수 있고요.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메뉴판을 보고 종업원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한국은 IT 강국이라더니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네. 점심을 먹으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다들 영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고 요즘은 글로벌 기업이 많아서 다들 공부를 많이 하죠. 한국어를 못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호텔방에 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여기가 보수적이고 일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부터 결제 시스템까지.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안전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걸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6개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그렇게 놀랍도록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4년 전 6개월만 버티자고 했던 한국 생활이 어느새 4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처음엔 문화도 낯설고 음식도 어려웠고 일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불편함 없이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면 당당하게 김치를 집어들었어요. 엘리, 점심 뭐 먹을래? 떡볶이 어때? 동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진짜 한국인 다 됐다. 처음 왔을 땐 김치도 못 먹는다고 하더니 저도 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카페에서 한국식 디저트를 시키고 퇴근 후엔 동료들과 치맥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24시간 편의점까지. 이런 환경이 이제는 제 일상이 돼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영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일 것도 없이 휴가를 내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고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끝도 없이 긴 줄이 보였어요. 아, 이미 피곤한 상태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서야 제 차례가 왔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가족 방문이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죠? 순간 머뭇거렸어요. 일주일 정도요. 정말 일주일이면 될까요?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택시 승강장에서 기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현금만 됩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카드 안 돼요? 현금만 된다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가 기본이었어요. 지하철도 편의점도
심지어 노점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긴 아직도 현금만 받는 택시가 있네요. 결국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광판에 뜬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업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짜? 출국 전에 뉴스에서 파업 이야기를 본 적이 있지만 설마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지하철을 포기하고 짐을 끌며 거리를 나섰어요. 런던은 여전히 붐볐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거리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했어요. 파업 때문인 건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 며칠째 쓰레기 수거가 안 된 듯 거리 곳곳이 어수선했고 악취까지 났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이야. 고개를 돌리자 어떤 남자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멍하니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힐끗 보거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이었다면 지하철 보안 요원이 즉시 달려왔을 거고 CCTV로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을 거예요. 경찰도 바로 출동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그렇게 저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응급실 접수를 하려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접수는 1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네. 응급환자인데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황당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하면 우선 치료부터 하고 보호자는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점심시간이라 접수도 안 된다고요? 기다리면서 엄마 상태를 살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더 오르고 있었어요. 저기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간호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담당 의사가 식사 중이라서요. 곧 돌아올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가 식사 중이면 환자가 기다려야 한다고요? 2시간을 기다려 겨우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종이에 적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CT 촬영이 필요한데 이틀 후 오전에 가능할 것 같네요. 이틀 후요? 지금은 안 되나요? 예약이 다 찼습니다. 급하면 다른 병원에 알아보세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의 CT 촬영을 30분 안에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절차가 복잡하다 못해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의료비에서 또 큰 차이를 느꼈어요. CT 촬영 780파운드, 혈액 검사비 150파운드, 총 930파운드입니다. 900파운드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될 비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이 나라는 내가 떠난 그때 그대로구나.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은행으로 갔어요. 검사비 등 수술비까지 미리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말했어요. 점심시간이라 2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네. 한국에서는 은행도 교대로 점심을 먹으며 운영했어요. 그게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었죠. 여기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네요. 그때 루카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 잘 도착했어? 응, 근데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제 한국보다 여기가 더 불편해. 하,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한국에 익숙해진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또 어디선가 소매치기가 벌어졌고 거리는 여전히 쓰레기로 가득했어요. 내가 알던 런던이 맞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템스 강이 보였어요. 예전엔 낭만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염된 물빛만 보였어요. 혹시 난 이미 한국인이 되어버린 걸까? 복잡한 절차와 기나긴 대기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엄마의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말로는 성공적이었고 이제 회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병실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깨어난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엘리, 내가 한국에서 지낸 4년이 정말 좋았나 보구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런던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답답해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엄마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엔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했고 거리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나도 이번에 병원 겪어보면서 좀 충격이었어. 돈을 먼저 내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니. 한국에서는 바로 수술하고 나중에 정산해도 된다며. 응. 응급 환자는 일단 치료가 우선이니까.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잠시 고민했어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모든 게 편리해. 여긴 정말이지 너무 불편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했어요. 자, 이제 파리와 서울지사 간 분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화면이 끊겼어요. 엘리, 내 화면 계속 멈추는데? 아, 죄송해요. 여기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틴 이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체 어디 있길래 인터넷이 이래?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에서는 회의하면서 인터넷이 끊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긴 이런 대형 카페에서조차 인터넷이 이 모양이라니. 결국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적응하지? 카페에서 나와 걸어가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어떤 할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검은 오토바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보고만 있거나 고개를 돌렸어요. 런던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듯 다들 제 갈길 까기 바빴죠. 저는 황급히 경찰에 전화했어요. 여기 노트르담 근처인데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할머니가 다치셨어요.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 네. 순찰차가 출동할 겁니다. 지금 오나요? 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며칠 내로 연락드려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 순간 한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핸드폰을 두고 내리면 바로 방송이 나오고 영무원이 찾아줬어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일부러 찾아서 맡겨놓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고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부축해 카페로 모셨어요. 가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현금이랑 카드 다 가져갔어. 핸드폰은요? 아직 있어. 씁쓸했어요. 한국에서는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여긴 아직도 현금과 카드가 필수였어요. 병원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는데 저 멀리 시위대가 보였어요. 파업 또 하는 거야? 루카스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공무원들이야. 연금 문제로 파업이래. 피식 웃었어요. 시위 안 하는 날이 있긴 해? 루카스가 제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너 한국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 여긴 내 고향이잖아. 조용히 대답했어요. 루카스, 너도 한국에서 살아봐. 내 생각이 달라질걸? 설마. 거긴 서양권 나라들에 비해 훨씬 낙후되고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루카스를 바라봤어요. 작다고 뒤처진 게 아니야. 거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야.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삶이 편리해. 런던이 선진국이라고.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 루카스는 입을 다물었어요. 너 한국에서 평생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야?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 우리 집은 한국이야.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휴가 기간도 많이 지났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선 이제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아.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귀국 전날 템스 강변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이 거리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낡고 불편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오염된 강물, 꺼진 가로등, 불안한 치안. 나는 이제 더 밝은 곳으로 간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런던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해서 평소와 같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저희 엄마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지내기로 하셨어요. 엄마에게 한국 곳곳을 소개해주고 편리함을 느끼게 해줄 생각에 벌써 들뜨는 기분이에요. 이제 저의 인생 계획의 배경은 한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